이 에크모와 관련돼서 이제 에크모 운영 과정에서 사용되게 되는 이제 캐놀라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번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캐놀라 사이즈 상태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캐놀라 사이즈와는 좀 많이 다른데, 물론 종류의 공급도 문제가 되지만 에크모를 이제 운영을 하는 어프로치를 하는 방법은 뭐 크게 세 가지일 겁니다. 뭐 센트럴로 들어가는 이제 체스트를 열어서 메디어스터넘을 열던가 센트럴로 들어가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그로인으로 이 피모랄 아테리와 피모랄 베인 뭐 이런 상태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으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뭐 이제 소아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VA 에크모라 그러면 어, 캐로티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주글라나 캐로티드를 이용을 해서 하게 되는데, 특히 소아에서는 이제 그렇다 치고 이 어덜트에서는 센트랄로는 하는 경우는 뭐 심장 수술 후에 뭐 센트랄로 연결해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심장 수술 후에도 환자의 심장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를 하더라도 이제 그로인을 통해서 연결을 해놓고 스터넘을 닫고 나오는 게 보통 이제 일반적일 겁니다. 이게 소아의 경우랑 좀 다른데, 소아의 경우에는 이제 심장 수술 후에 이제 환자의 심장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선천적으로 상당히 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센트럴로 이용을 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대부분 센트럴이 열려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닫지 않고 센트럴로 이용을 해서 어, 비너스와 이제 아테리를 연결을 해서 뭐 에오틱이라던가 아니면 라이트 벤트리클에 이제 기능이 떨어져서 그런 경우에는 뭐 RA와 풀만 아테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장 수술 센트럴에 사용되고 있는 이 캐놀라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나오게 되고, 어른의 경우에는 센트럴로 이용을 해서 거의 나오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캐놀라 사이즈가 보통 상당히 크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랑 좀 다릅니다. 이 캐놀라의 종류가 크게 우리나라에 좀 들어와 있는 게 이제 HLS, 막기에서 나오는 HLS와 이거는 이제 전용으로 에크모 전용으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심장 수술에서 사용을 해서 처방을 하면 청구를 아예 못하는 거를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메드트로닉에 이제 바이오메디커스가 있고, 그 다음에 테루모사에 이제 테루모에 이제 캐놀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가장 흔하게 많이 사용되는 게 가장 많이 공급이 되고 있고, 지금 바이오메디커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바이오메디커스 관련돼서는 제가 준비해서 발표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따로 말씀을 좀 드리고, 테루모의 경우에도 이거는 거의 심장수술에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ECPR이나 뭐 이게 16.5프렌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21프렌치, 16.5프렌치의 이제 아트리알 사이즈하고 21프렌치의 이제 비너스 사이즈가 이렇게만 나오게 돼서, 이것도 크게 뭐 16.5프렌치 너무 작습니다. 크기가. 그래서 좀 너무 작게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데, 이런 두 종류만 나오게 되고, 가장 종류가 그나마 많은 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는 이제 바이오메디커스인데, 이제 바이오메디커스가 이 피모랄 이제 비너스 카테타가 이제 새로 이제 들어온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몇 개씩 받아가지고 아마 데모로도 좀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캐놀라 사이즈 종류가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와서 비너스가 많이 들어와서 이거는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뭐 제너럴 가이드라인이라고 해가지고 VA 캐놀레이션과 이제 이게 베노베노 캐놀레이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소아의 경우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 12kg 이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넥을 이용을 해서 이제 주글라 베인과 이제 캐로티드 아테리를 통해서 이제 이게 운용을 하게 되고, 어덜트의 경우에는 넥보다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로인을 통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뭐 체스트는 사용할 캐놀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얘기를 안 하더라도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이제 피모랄과 이제 피모랄 아테리를 주로 이제 이용을 해서 캐놀레이션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성인에서 보통 얘기하는데, 성인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50kg 이상으로만 봤을 때 대부분의 환자의 크기가 50kg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50kg 이상을 봤을 때 대부분 여기서 보시면 크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비너스는 27프렌치, 바이오메디커스 여기 밑에 이제 사용되어 있는 각 회사의 이제 종류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19프렌치 피몰 아테리의 경우에는, 근데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27프렌치가 이제 나오게 될 텐데 29프렌치까지 아마 피무랄 비너스가 나오게 될 겁니다. 바이오메디커스에서. 근데 가장 큰 게 23프렌치입니다.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게, 지금 데모로 사용하는 거를 제외하고. 그래서 23프렌치를 넣는 경우는 거의 아마 병원에서 못 본 것 같은데, 가장 큰 거를 사용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지금 50kg, 60kg 환자, 50kg 이상의 환자에서도 이렇게 크게 사용을 하고, 이게 거의 우리나라의 성인에서도 60kg 넘어가는 환자에서는 이렇게 사용 잘 안 할 겁니다. 왜? 뭐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뭐 컴플리케이션이 생긴다고 사용을 안 하는데, 이제 너무 작게 사용을 하게 되면, 맨날 항상 얘기하는데 이제 프레셔 로스가 너무 이제 급작스럽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프레셔 로스가 이 플로우에 따른 이 프레셔 로스가 이제 100 이상을 넘어가는 거는 이제 캐놀라가 보통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데, 100 이상을 넘어가는 이 캐놀라는 사용하지 말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15프렌치 이런 것들이 다 캐놀라가 그 적정 이상의 플로우를 주려고 할 때 다 100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프레셔 로스가 이 100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제트플로우드 형성이 되면서 이제 이 급속도로 혈액 손상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혈관에 직접적으로 이 플로우가 리인퓨전 되면서 그 혈관을 또 손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게 단기적으로 짧게 사용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에크모의 경우처럼 이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혈액 손상이 이제 급속하게 이제 발생하게 되고, 이 혈액이 다 이제 혈액이 손상이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장기에 또 문제가 일으키게 되고, 계속 수혈을 해야 되고, 또 수혈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아마 많이들 보실 겁니다. 여기서는 보통 저희가 사용되고 있는 15프렌치 정도는 거의 뭐 페디아트리 이 정도에서 사용하는 크기 사이즈고,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어덜트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다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피무랄 베인과 피무랄 이 아테리의 경우에는 대부분 27프렌치 이상, 대부분 27프렌치, 크게는 이제 70kg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 23프렌치, 피무랄 아테리도 25프렌치까지 있습니다. 실제 그 브로셔에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가장 큰 게 이제 21프렌치입니다. 심장 수술에서 뭐 이제 미니멀 인베시 뭐 이제 서저리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저는 거의 뭐 23프렌치하고 21프렌치를 들여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23프렌치로 드레인을 전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고, 21프렌치로 그 환자의 사이즈에 맞는 이 토탈 퍼퓨전을 줘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리커멘드 풀플로우가 있는데 이거를 줘야 되는데 17이나 19, 뭐 15 이런 거로는 충분히 플로우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 프레셔 로스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거를 주기 위해서 더 많은 RPM을 사용을 해야 되고, RPM이 증가를 하면 할수록 그 캐놀라에서 이 전단에서 나오는 이 플로우는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게 장기적으로 가게 된다면 수술이 장기적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큰 사이즈를 보통 사용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 혈관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줄여야 되는, 이거 15, 17, 뭐 이런 식으로 줄여야 되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가장 큰 사이즈를 사용하는 게 가장 이제 환자한테는 더 유리한 상태가 될 거고, 이렇게 보시면 VA 캐놀레이션에서 우리나라 현 사정과는 다르게 이제 캐놀라의 공급 사이즈의 종류별에 대한 공급도 이제 부족을 하지만, 일반적인 이제 서전의 초이스도 상당히 좀 이제 거의 이 정도에 가 있는, 뭐 거의 페디아트릭에 사용되는 캐놀라를 지금 어덜트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여기에만 한 가지의 이런 리커멘 제너럴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대부분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에 이렇게 다 크겠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베노베노의 경우에는 보통 베노베노는 이제 넥으로도 많이 하죠. 넥에서 이 리인퓨전을 해주고 이제 피무랄 베인을 통해서 이 드레인을 이제 하게 되는데, 경우에도 보면 50kg 이상에서 이제 확인하면
뭐 19프렌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넥을 사용할 경우에는 보통 이제 미니멀 인베이시브 할 때도 보통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그 이제 주글라 베인을 통해서 SBC 드레인을 이제 보통 뭐 19프렌치 이상을 사용을 하고, 뭐 이거 작게 쓰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항상 뭐 19프렌치 이상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IBC의 경우에는 23프렌치를 사용을 하고, 피모랄 베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리인퓨전 해주는 경우에는 이제 21프렌치 이제 캐놀라를 보통 사용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가장 큰 캐놀라를 사용을 해야지 드레인도 원활하고, 그 다음에 시야 확보, 드레인이 안 되면 이제 그 심장 수술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더군다나 미니멀 인베이시브를 시행을 하기 때문에 또 벤트를 넣는다 이런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퍼스트 초이스는 드레인이 일단 무조건 잘 돼야 됩니다. 드레인이 안 되면 센트럴로 들어가는 심장 수술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에크모의 경우에는 에크모도 마찬가지로 드레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드레인이 되지 않으면 더군다나 센트리퓨갈에 바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RA에 들어가서 이 드레인이 되지 않으면 이 나가는 경우도 나갈 수도 없습니다. 볼륨이. 그래서 이 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드레인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데, 보통 이제 그로인으로 이제 이 베노베노의 경우에는 이 아발론이라는 제품이 외국에서는 이제 여기 아발론이라고 듀얼 루멘 비너스가 있는데, 이거를 사용을 해서 보통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따로따로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캐놀라 사이즈가 31프렌치까지 큰 것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이게 목에 들어가는 캐놀라입니다. 31프렌치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뭐 21프렌치도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아트리알 사이즈가 21프렌치인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게 이것도 충분히 들어간다는 소리입니다. 아발론 같은 때는 31프렌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베노베노에서 드레인이고 이제 리인퓨전인데, 드레인의 경우에는 이제 50kg 이상의 환자 봤을 때 27프렌치, 그 다음에 리인퓨전의 경우에는 이제 19프렌치, 뭐 27 이상 이렇게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보다 훨씬 작은 캐놀라 사용을 보통 하죠. 뭐 크게 써야 21프렌치일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뭐 17프렌치라던가 아니면 15프렌치 이런 식으로 크게 해서, 더군다나 이제 이 비너스 시스템은 거의 압력이 0이기 때문에 이 아트리알보다는 플로가 훨씬 더 많이 갑니다. RA에 이제 CBP가 이제 5mm 머큐리 이제 이하의 정상을 범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0의 범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플로우도 훨씬 더 많이 가게 되고, 그래서 작은 캐놀라를 써도 플로우를 많이 가지만 마찬가지로 작은 캐놀라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 환자의 이제 내추럴한 심장에 의해서 뛰는 게 아니고 이 에크모의 이제 센트리퓨갈에서 형성된 그 회전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압력이 이제 크면 클수록 이 프레셔 로스가 이제 큰 제품을 사용을 하면 할수록 혈액 손상은 더 심해지게 되는데, 물론 이제 마테리알보다는 그런 혈액 손상이 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피모랄 아테리에 들어가서 피모랄 아테리 압력과 이제 피모랄 베인의 압력 자체가 워낙 이제 피모랄 베인의 압력이 훨씬 낮기 때문에 그 압력이 앞에서 받는 저항 자체가 S별이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혈액 손상은 훨씬 더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작은 걸 써도 아트리알보다는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는 이렇게 사이즈를 이제 크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커넥션도 보면 뭐 여기 뭐 2분의 1이란 돼 있다고 하는 거는, 이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이 라인 자체도 2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캐놀레이션을 사용을 하게 되고, 리커멘디드 풀플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7kg 이하에서는 이 120에서 200cc 분당 케이지당 120에서 200cc의 상당히 높은 플로우를 주게 되고, 이건 에크모 지금 리커멘드 플로우를 하는 겁니다. 25kg 이상에서는 80cc를 이제 주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돼서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이런 리커멘디드 플로우에 따른 이제 캐놀레이션의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베노베노도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플로우를 보이게 되고, 이런 식의 캐놀라 사이즈를 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 캐놀라 관련돼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캐놀라를 작게 쓰면 혈액 손상이 가장 심하게 나옵니다. 여러 가지 뭐 컴플리케이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로인으로 사용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어퍼바디, 만약에 뷰웨이어의 경우에는 이제 어퍼바디에 캐놀라가 너무 작아서 이제 압력 손실이 너무 심해지면서 어퍼바디에 충분히 이제 산소가 가지 않는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일단은 충분히 이제 가장 크게 에크모를, VA 에크모를 하면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로어 익스트리미티에 이제 플로, 혈류가 가지 않으면서 생기는 이제 큰 문제가 가장 큰데, 그거는 이제 뭐 디스탈 퍼퓨전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15프렌치를 쓰나 17이나 19를 쓰나 뭐 이런 것들의 이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심장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로어 익스트리미티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확률이 이제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심장을 회복시키는 게 가장 큰데, 심장이 캐놀라가 작게 들어가서는 심장이 회복하는 게 아마 뭐 되더라도 되게 더디게 될 것이고, 그 뒤에 이제 뭐 혈액의 주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소변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안 나오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캐놀라를 작게 써서 이 플로우 자체를 충분히 주지 못하면 그 또 다른 이제 문제를 또 해결해 주려고 또 다른 곳에 캐놀라를 더 넣는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건 또 다른 이제 캐놀라에 관련된 건데, 마티리얼 퍼큐타니어스 캐놀레이션 옵션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환자마다 50, 뭐 이 정도에서 봤을 때도 뭐 19프렌치부터 뭐 23프렌치, 뭐 회사마다 이제 에드워즈, 뭐 바이오메디커스, 이거는 아트리알이고 대부분 19프렌치 이상을 다 사용합니다. 23프렌치까지 이렇게 다 사용을 하고, 비너스 캐놀라의 경우에도 보면 리커멘디드 플로우에 따라서 50kg나 40kg 이상이라 하더라도 다 23프렌치 이상, 29프렌치까지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5프렌치부터. 아트리알이 15프렌치부터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두 개를 잘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 뭐 들어가는 거야 잘 들어갑니다. 작으니까 잘 들어갈 텐데, 이제 문제는 이제 넣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만약에 정말 이머전시 상황에서 뭐 큰 게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캐놀레이션에 대한 이런 캐놀레이션 펑처하는 데서도 이제 어레스트가 왔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일단 펄스가 없기 때문에 이제 CPR 하면서 넣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피무랄 베인과 피무랄 아테리가 이제 이게 색깔 차이를 가지고 뭐 펄스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잘 구분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피무랄 베인에 캐놀라가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다든가 뭐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잘 확인을 해서 해야 되는데, 뭐 돌려보면 금방 알지만 돌려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다시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경우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를 더 선호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음에 이제 운영이 되고 환자가 안정이 되면 이제 플로우를 더 증가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겁니다. 이게 뭐 하트렁과 베스레란 이런 논문에서 이런 어떤 퍼큐타니스 에크모 캐놀레이션에서의 어떤 이제 위험 관련된 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가장 큰 이제 인시던스를 보이는 게 이제 림 이스케미아입니다. 캐놀레이션 아트리알 쪽에 이 캐놀레이션 된 밑에 쪽에 이제 이스키미아가 오는 경우가 가장 이제 9.4%로 가장 높고, 이건 이제 클리니컬 컨트롤을 이제 컨센서스는 이제 클리니컬 컨트롤 해야 되는데, 대부분 뭐 하는 것들이 이제 디스탈 퍼퓨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에크모를 넣고 나서 바로 이제 디스탈에 카테타를 하나 더 꼽아서 이제 퍼퓨전을 해주는 게 있고, 뭐 그런 카테타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뭐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이게 피무랄 아테리에서 넣는다고 했을 때 이 들어가서 이제 밑으로도 플로우가 갈 수 있는, 이렇게 위쪽으로 같이 플로우가 가지만 이쪽에 사이드홀이 있어서 이제 밑으로도 갈 수 있게 하는 이런 카테타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제 뭐 이거는 뭐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가장 또 인시던트가 높인 게 이제 펑처를 하는데 이제 어떤 그런 어려움일 겁니다. 이제 어레스트가 왔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여기는 뭐 이제 뭐 시도를 이렇게 여러 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정도의 이게 가장 이제 캐놀레이션 후에 이제 리미스케미아와 그 다음에 이 펑처가 가장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캐놀레이션 동안에 이제 블리딩이 많이 발생을 하죠. 펑처를 많이 하다 보니 여러 번 시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블리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후에도 이제 이제 여러 번 펑쳐한 거로 인해서 블리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거에는 혈액을 주입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컴프레션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베슬이 이제 퍼포레이션 되는 경우입니다. 캐놀라 그가 이제 플레이스먼트 되면서 이 퍼포레이션 되는 경우에는 이제 서지컬 리비전을 통해서 해야 되겠고, 퍼센테이지는 보통 이제 이렇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인시던스를 보이게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또 그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되는 게 이제 어퍼바디의 하이폭시아입니다. 이 하이폭시아 상태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이 캐놀라가 이제 리로케이션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컨센서스는 이제 서브크라임 아테리아를 통해서 플로우를 하나 더 주는 겁니다. 지금 피모랄 아테리에 들어가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어퍼바디 쪽에 그 플로우가 잘 안 겨는 경우, 아니면 이제 할리퀸 신드롬이 발생을 해서 피모랄 아테리에서 공급해 주는 게 심장이 어퍼바디 쪽에서 이제 이건 렁이 안 좋았을 때 이제 할리퀸 신드롬이 이제 보통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서브클라임 아테리에 캐놀레이션을 하나 더 하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컨센서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피모랄 쪽에 이제 컴플리케이션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또 흔할 겁니다. 여러 번 또 찌르게 되고, 여러 번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속된 말로 뭐 혈관이 뭐 작달났다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서지컬 리비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데를 또 캐놀레이션을 이제 다시 하는 경우,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인시던스들이 발생을 하는데, 뭐 블리딩, 뭐 캐놀라 리무브한 후에 이제 어떤 그 마일드 블리딩,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계속 누르거나, 아니면 이제 내과에서 사용하게 되는 이제 슈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그런 이벤트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그 마일드 림의 이스케미아입니다. 그래서 물론 캐놀라 사이즈를 크게 사용을 해서 그 림 이스케미아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가장 그게 큰 문제가 될 텐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클리니컬 컨트롤을 시행을 통해서 뭐 디지털 퍼퓨전을 시행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를 이제 계속 시행을 하게 됩니다.